아베노 마스크 얘기가 다시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 아베노 마스크는 굉장히 오래된 얘기잖아요. 네. 그때 2억 장 만들었을 때부터 만들고 나서 이게 뿌리는 것도 웃기고 네. 배부한다고 동사무소 애들 돈 벌어, 택배회사 돈 벌어, 결국 마스크 안 받겠다 그래갖고 지금 몇 천만 장이 쌓여져 있는데 보관하느라고 창고까지 돈을 번 거예요. 자, 그런 상태에서도 이걸 못 버리는 겁니다. 왜? 아베의 업적이니까 이걸 버린다고 하면 아베를 욕되게 하는 짓이 되거든. 그래서 스가는 이거를 못 버렸어요. 그렇지. 쓰가는 못 버렸지. 근데 기시다는 버려요. 버리겠다 버리겠다 얘기했어요.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무려 8천만 장인데. 네. 근데 이 마스크가 진짜 그 대단한 마스크인 것 같아요. 비말 통과율이 100%입니다. 좋은 것 같잖아요. 통과율이 100%니까. 쓰나 마나. 아예 뭐 안 쓰나 마나라는 얘기가 되는 왜 거죠. 써? 그러면 비만을 이렇게 많이 통과하는데 왜 써? 근데 이게 1년에 보관비가 한 50억씩 드나 봐요. 지금까지 들어간 보관비만 100억 원이 넘게 들어있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못 버리는 이유는 아베노 마스크이기 때문이었다는 거죠. 세상에. 그래서 아베노 마스크를 받아다 쓰라고 하는데 아무도 안 쓰니까 아무도 안 쓰니까 이것도 진짜 웃기다. 10만 박스에 1,100억 원인데 보관료가 100억이면 이거 버리는 게 100번 난 건데 이걸 안 버리고 있는 놈들도 하는데 제발 좀 가져가라 그래서 안 가져간다는 거죠. 네. 그래서 이거를 이제 재활용을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아이디어들이 나오고 이게 더 있는데 웃겨. 깜짝 놀랐습니다. 이게 더 웃겨. 네. 마스크를 가지고요. 아이 물수건으로 쓴다는 거죠. 어른 물수건은 안 돼, 작아서. 어린아이 열날 때 머리에다가 이렇게 감아주는 거지. 마스크. 이렇게 뒤집어 씌워가지고. 네. 그 다음에 이게 더 웃기다. 거기다가 수경 재배를 하라는 거예요. 거기다 물을 뿌려가지고 씨앗을 올려가지고 수경 재배를 해라. 이거 어떻게 하냐 이거. 그러니까 채소가 잘 자라더라. 그런 후기가. 아니 그냥 땅에다 뿌리면 되지. 굳이 마스크에다가 씨앗을 뿌려가지고 그거를 재활용할 저기가 뭐가 있냐고. 세상에. 아무튼 대단해. 근데 이제 이걸 이렇게 결정하는 과정 중에 이제 아베하고 기시다하고의 또 기싸움이 또 유지되고 있는 거거든요. 빨리 아베는 평화헌법 하기 위해서 위기 상황이 돼도 좋으니까 중국이랑 적극적으로 좀 대립을 해라. 그래야 더 평화헌법 하기가 유리해진다. 궁극주의로 가야 된다. 뭐 이런 노선인 거고, 야, 네 말 듣고 중국하고 한국의 객이다가 경제고 나발이고 지금 다 작살나게 생겼는데, 그러니까. 어떻게 하라고 지금 네가 뒤에서 너는 진짜 당사자가 아니라서 진짜 사정을 모르는 거지. 난 정말 미쳐버리고 싶다니까? 라고 하면서 제발 좀 신경 쓰지 말고 네 일 보시라고 라고 기시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인 거죠. 그래서 이제 이번 그 중의원 선거 전에 기시다가 지금 굉장히 높은 지지율이 나오고 있거든요. 아 그래요? 그 지지율을 떨어뜨려서 총리 자리에서 내쫓으려고 한다라는 움직임이 보이고 있습니다. 할 사람은 많으니까. 아니 한 지 얼마 됐다고. 그래서 지금 있는 상황에서 떨어뜨리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겠어요? 스캔들이 필요하거든. 스캔들. 응? 그래서 아마도 기시다 관련한 정치자금 스캔들이나 그게 아니면 코로나 방역에 관련된 스캔들 이런 것들이 터지지 않을까라는 정가의 그 어떤 움직임이 있습니다. 근데 정작 터진 건 뭐냐면 기업들 그동안 품질 검사 가짜로 해온 거 그게 터져버렸어요. 그게 뭐냐면 일본 기업들이 특히나 이제 그 자동차 기업들 왜냐면 일본의 자동차가 GDP의 30%이기 때문에 연간 사업들이 일본을 지금 사실상 먹여 살려고 있는 마지막 보루가 자동차거든요. 근데 이 자동차 기업들이 혼다뿐만 아니라 여러 기업들이 있잖아요. 근데 이 기업들이 어려워갖고 부품 회사들이 통폐합을 계속 했어요. 통폐합을 하는 과정 중에 기존에 있는
그 품질 검사를 가짜로 했던 거 또는 허위로 했던 것들이 이거 김건희랑 비슷한데 드러나기 시작했는데 이게 무려 20년이라는 거야. 20년. 2000년대 후반부터 계속해갖고 가짜로 품질 검사를 해왔다는 겁니다. 이 연합뉴스 기사를 보니까 히타치 자회사, 히타치는 이제 전기, 우리가 전자제품 이런 거 많이. 근데 지금은 지금은 히타치가 없죠. 전철이에요. 전철? 아 진짜? 네, 전동차 관련한 그리고 자동차 쪽으로, 부품 제조 이런 주업을 하고 있네요. 있습니다. 그래서 자동차 부품 제조는 최근에 이제 혼다 라인 중에 일부를 통합해서 흡수하면서 자동차를 하는데 히타치는 전자나 중장비, 특히 철도 차량 이쪽에서 물건들을 많이 만드는데 그래서 그런지 지금 대만에서도 그렇고 베트남에서 그렇고 미국에서도 그렇고 계속 일본산 전철이나 일본산 철도들이 지금 품질 문제를 일으키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이런 것들이 1, 2년이 아니라는 거야. 2000년부터 20년이라는 거지. 20년 동안. 네. 근데 이러한 결과가 나타나게 된 게 뭐냐. 애초에 지네들이 이제 품질에 자신이 있다라는 얘기는 있었는데 2000년대 요때 동시에 시작한 게 국가도 GDP 경제 수치를 조작하기 시작했고요. 아, 그렇지. 기업들도 분식회계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이 기업과 국가가 이걸 동시에 했던 이유는 뭘까요? 만연했기 때문이야.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이거를 솔직하게 통계를 내고 그걸 상계해갖고 하면 주가도 떨어지고 경제에 악영향을 미치니까 계속해갖고 가짜 통계들을 20년 동안 만들어 오고 있었던 겁니다. 일본 경제가 추락하고 있으니까. 근데 이것들을 감사를 서로 안 하는 거예요. 알고 있으니까. 기업 거짓말 치는 거 뻔히 알고 있죠. 왜? 기업이 자기가 내다 놓은 수치가 있는데 정부가 가서 발표하는 게 전혀 달라. 봐라? 이거 봐라? 사기치네? 그럼 기업도 똑같이 사기를 치는 겁니다. 옛날에 근데 일본 제품 뭐 좋다고 그렇죠. 막 했던 거 그게 다 구라였구만. 20년 전인 거야. 그래서 그 당시에 만들어진 각종 그 자동차 부품을 비롯한 선박의 철판 같은 거, 일본 배가 좀 뚝뚝 부러지잖아. 바다 다니다가. 이런 것들 자체가 이미 그때부터 이러한 품질 관리 비리가 만연했다는 거야. 여기는 야마나시현 공장에서 생산된 브레이크 구성 부품 약 57,000개, 그 다음에 후쿠시마 공장의 서스펜션 구성 부품 약 1,000만 개가 엉터리 검사 과정을 거쳐서 출하가 됐대요. 그래서 이게 도요타 자동차, 닛산차, 스즈키 등 이 일본의 자동차 혹은 이륜차 업체 16곳에 다 납품이 됐다는 겁니다. 20년 동안 이렇게 쓰인 거죠. 어. 근데 우리가 생각해 봤을 때 그렇잖아. 아니, 도요타가 그 짓을 하든, 마츠다가 그 짓을 하든, 다른 회사는 안 하면 되잖아. 어느 한 기업이라도 그렇지. 안 할 기업이 제대로 하면 있으면 되잖아. 제대로 하는 기업이 있었을 거 아니야 라고 얘기하는데 그럴 수가 없는 입장이었어요. 왜? 그 당시에 일본인다운 획기적인 발명품이 나왔거든. 품질 검사를 조작해주는 컴퓨터 프로그램이 나와. 그러니까 품질 검사 항목을 실제적으로 하게 되면 예를 들어 뭐 안전 검사를 해서 하면 뭐 1.1, 1.2, 1.1, 2.2, 뭐 1.3 이렇게 나오잖아. 그럼 이제 그런 식으로 이제 가짜를 쓰게 되는데 사람이 조작을 하면 이게 반복이 되거나 티가 난다는 거지. 그래서 기계가 함수로 가지고 그 허용치를 벗어나지 않으면서 이게 겹치지 않게 야, 미쳤다. 이거를 조정해주는 프로그램을 2000년대부터 대기업들이 돌려쓰기 시작한 거예요. 그걸 20년씩이나 했어. 그러니까 야 옆에 보니까 야 와. 도요타 저기 있잖아. QC 직원 2~3명밖에 안 쓰는데 품질 검사 이거 해갖고 그 승인해갖고 집어넣는데 잘한대. 어떻게 잘하는지 알아봐봐. 우린 30명이 해도 지금 비용만 많이 들고 제대로 안 나오잖아. 통과도 못 하잖아. 부장님 봤더니 프로그램을 돌린답니다. 그것만 있으면 검사를 안 하고도 검사를 한 것처럼 엑셀처럼 연산 프로그램이 그걸 다 맞춰준다네요. 그런 좋은 게 있으면 우리도 써야지. 이게 미쳤다. 대기업부터 시작해갖고 중소기업이 쫙 깔린 거예요. 어. 그래서 그렇게 올라오는
정말 조작이 잘 된 프로그램으로 나온 검사서를 받아본 검사 성적서나 감독기관은 딱 봐도 정상적인 검사네, 이상이 없네, 제대로 했구만, 이걸로 물고 들어온 거죠. 그러면서 품질의 신화는 다 무너져 버린 겁니다, 일본 내에서. 아니 막 경영학 이런 거 배울 때 일본에 뭐 이런 거 뭐 배웠었거든요. 그거 다 사기였네 진짜. 다 사귄 거지. 진짜 다 사기네. 국제적인 경제 평가 위상도 다 거짓말. 그런 거죠. 그러니까 품질부터 시작해가지고 경제 수치, 뭐 GDP 그 안에 있는 모든 수치가 정부에서 사기를 치니까 기업들도 사기를 치게 되는 거고, 피차에 서로 다칠까봐 여기에 대해서 함구를 못 하는 거예요. 하지만 이미 정설로 나와 있었어. 일본은 품질 관리 안 하고 프로그램 돌린다고 하는 게. 아 그래요? 한때는 우리한테도 그런 거를 쓰게끔 하려고 그게 들어왔은 거를 내가 2000년대 초반에 봤기 때문에 알아요. 네. 헐. 그래서 일본은 이런 방식대로 진행하면서 지금 기존에 있는 모든 국가에 있어오신 게 수도관, 가스관부터 시작해서 자동차 부품만 했겠냐고. 철도 부품, 비행기 부품, 건축자재, 모든 데 이와 같은 방식의 품질 검사 사기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와. 하지만 대외적으로 볼 때는 삐까번쩍하게 막 인정검사, 뭔 검사 다 한 걸로 돼 있거든. 그러니까 불량률 엄청 줄이고. 불량률 높고 일본의 불량률 제로에 가깝다. 그렇게 만든 도표를 만드니까. 아이씨. 사기당한 느낌. 오줌만 싸도 저기 가로등이 넘어가 버린 전봇대가 주식돼서 썩어버리는데, 새똥에 수도관이 썩어서 부러지는 나라잖아. 그러니까 이런 방식대로 만들어진 비리가 너무너무 오랫동안 축적이 돼버린 거야. 이걸 어떻게 한 번에 바꾸냐고, 일본이. 근데 이게 20년 만에 내부자 제보로 그렇죠. 밝혀졌다는 거거든요. 왜냐면 이 내부자가 다칠 것 같거든. 자기 혼자 갖고 있는 건 괜찮아. 다른 회사에서도 똑같이 이게 들어온 거야. 최악이다. 합병을 했는데, 이거 이대로 받으면, 잘못하면 내가 저 새끼 비리까지 다 뒤집어 쓰게 생겼잖아. 나 그러고 터트려 버리는 거예요. 지금 올해만 히타치 그룹하고 계열사, 그다음에 미쓰비시 전기, 아케보노 브레이크 공업 뭐 이런 데서 전부 다 수십 년에 걸쳐서 조직적으로 검사 부정이 드러났습니다. 와. 자, 이러한 일본 경제에 또는 일본 제품에 대한 문제가 국제 이슈화 되면요, 이제 누구도 일본 제품 안 삽니다. 일본 공산품 못 사죠, 무서워서. 못 사겠네. 네. 비싸기만 하고 효능은 없고 품질 관리는 개판으로 하는. 그러니까 일본의 이러한 그 병폐가 계속해서 못 고쳐지고 이대로 갈 겁니다. 그럼 일본은 제조업으로는 망하는 거예요. 그나마 일본을 그동안 유지하고 있던 게 금융사업이거든요. 그 버블 경기 시절에 그 당시에 해외에 내보냈던 해외 자산들 안에서 그걸 가지고 걷어들이는 이자 수익만으로 1년에 200조 가까운 경상 수익을 올렸기 때문에 어마어마한 돈이잖아, 사실 따져놓고. 그걸 바탕으로 일본 경제가 겨우겨우 견뎌왔는데 이젠 그것도 안 돌아온다는 거야. 세계적인 대공황의 조짐이 슬슬 오고 있는 거고, 현재 일본은 국채를 너무 많이 발행해갖고 이자율을 못 올리고, 국채 이자에 부대껴갖고 이자율을 못 올리고 있는 상황이라 엔화 가치는 또다시 폭락할 거거든요. 정말 올해 안에 일본 경제 망하는 꼴을 보게 된다라고 하는, 늘 얘기해왔던 부속 관련된 얘기들을 오늘도 다시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김보라님께서 겉만 번지르르 딱 건이 같네라고. 그러니까 일본이 묻으면 다 그렇게 돼요. 지금 중국 경제가 저 따위로 된 것도 일본한테 초창기 때 협력하면서 배운 짓거리고요. 일본 묻었다. 일본이 묻으면 이 꼴이 납니다. 네, 일본 묻은 윤석열 씨, 심각하네. 네, 그 일가들. 그렇지. 거기 또 아버지가 또 그럼. 일본 묻었잖아. 네, 아무튼 결과적으로 일본 묻으면 다 안 써야 된다. 불매운동 해야 된다. 윤석열도 사실은 타도 대상이다, 불매 대상이다 라는 생각으로 여러분들이 이 선거절 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렇죠.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이제 골든크로스도 한참 지났고요. 저쪽에 자중지단이 가라앉을 조짐이 안 보이고, 그나마 있던 건의 리스크를 해소하기는커녕 건의
쇼케이스로 승화를 시켜버리는 근데 바람에 이제 뭐 자백을 한 꼴이 됐기 때문에 네, 자백까지 이미 한 꼴이 됐기 수사해야지, 때문에 이제. 결과적으로 당연히 이제는 뭐 폭망의 길로 갈 수밖에 없는 것 같고요. 우린 이제 윤석열을 지켜야 됩니다. 네. 못 도망가게. 못 도망가게. 내려가면 안 된다. 일단 여권 뺐고요. 내려가면 안 된다. 우리가 감시의 촉을 줄이지 않고 2월 달에 반드시 후보 등록하고 3월 달 선거를 통해 가지고 역대 없는 최악의 지지율을 한번 지금 우리 지킬 사람이 많아. 안철수도 지켜야 되고 윤석열도 지켜야 되고. 근본적으로는 지금 윤석열을 지키기 위해서 안철수를 지키는 거잖아. 우리는 그죠? 그렇지. 네. 안철수만 지키면 안 되지. 윤석열 안철수 같이 지켜야 된다. 많은 분들이 빨리 적폐청산해야 된다, 한 칼에 잡아야 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만 저것들을 한 칼에 목을 끊어놓는 건 너무 큰 잡입니다. 안 드는 케이크 칼 같은 걸로 안 죽을 분야부터 조금씩 썰어 들어가겠습니다. 그리고 지금처럼 서로 싸우게. 지금 뭐 사명 가지고도 싸우고 막 난리잖아요. 오랫동안 고통 주고 계속 서로 오래 싸워야 괴롭힐 수 있도록 오래오래 조금씩 썰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송작가 TV 이 편파 방송으로서 용감하게 여러분과 함께하고 있으니까요. 많은 후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아니, 후원 소개해 주시고요. 네. 그 생각도 들어요. 예전에 뭐 우리가 김대중 대통령, 노무현 대통령 있을 때 그분들의 결정에 대해서 비판했었잖아요, 사실. 근데 지금 생각해 보면 그렇게 비판할 거리도 아니었어. 그렇지. 뭐 그냥 약간 선동당한 느낌도 있어. 그러니까 약간 파병하면 안 된다, 뭐 그렇지, FTA하면 그것도 안 있었고, 된다, 뭐 김대중 대통령 때는 뭐 일본 문화 개방하는 거 지금 우리 다 넷플릭스 보고 망한다. 있잖아 지금. 그때 다 반대했었거든. 안 된다고 했었는데. 근데 그런 거 보면은 시간이 지나고 나면 또 이게 어떻게 될지. 그럼요. 역사가 그 모르니까요. 결과로서 평가를 해줄 거고요. 네. 저희 방송 사실 주말에 많은 고뇌와 걱정이 있었습니다. 정말 잘해 나갈 수 있을까? 이 많은 식구들 어떻게 미겨 살릴까 늘 고민하고 있으니까요. 여러분들 송작가 TV몰 많이 사랑해 주시고 지금처럼 애정 변하지 않고 오로지 편파 방송으로 여러분이 원하는 우리가 공감할 수 있는 방송만을 해드리는 게 유일한 길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어찌됐거나 정말 상쾌한 월요일을 맞이할 수 있었던 것 같아서 오늘 방송도 매우 만족스럽고 감사드립니다.